안녕하세요, 로열입니다. 오늘은 사법고시랑 로스쿨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로스쿨이 2년 다니니까 로스쿨은 이렇다, 내가 들어본 사법고시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선은 사법고시는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한 적이 없고요, 로스쿨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딱 저희 학번까지만 해도 사법고시를 할까? 로스쿨을 준비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한 세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처음부터 제 성격이랑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로스쿨이 더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로스쿨을 준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쭉 비교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법학 과목을 35학점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면 된대요. 이게 아마 650점인가? 토익 650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은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지만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필요하죠. 그리고 리트 성적도 필요하죠. 공인 영어 성적 필요하죠. 그리고 대학교 학점 필요하죠. 근데 이게 다 고득점이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로스쿨은 대학교 학점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인 분이신 분은 입학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학점 운행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4년제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고시는 시험 점수가 주가 되겠죠. 근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입학을 해야 되는 게 진짜 가장 큰 문제예요. 요즘에 입학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가지고 입학이 저 때만 해도 거의 12,000명 중에 2,000명밖에 안 뽑히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6대1 정도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학점이 높다, 그리고 문과 중에 어느 정도 스펙이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녹록한 입학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수 3수는 기본이고요, 4수 5수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리고 사법고시랑의 차이점을 보면은 응시 연령 부분에서 차이가 나겠죠. 우선 사법고시 1차 합격자 기준으로 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은 20세에서 25세에는 한 15%, 그리고 25세에서 30세 미만은 38%, 30세에서 35세 미만은 28%, 35세에서 40세 미만은 12%, 40세 이상인 분들이 5.8%라고 합니다. 대신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대 이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껴봐도 한 30대 이상이 한 10%에서 20%?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정도 숫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를 완벽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나이는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을 우선 한번 따져봐요.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법학도생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법학도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년 수업 법학 공부를 하고 사실 졸업하기 전에 한 2년부터 법학을 공부를 하다가 사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하긴 한데 우선은 법대 4년 하고 그 다음에 수험기간 4.5년, 그리고 사법연수원기간이 2년 정도가 포함이 돼서 10.5년 정도고요. 비법대생은 거기서 4년을 뺀 정도가 평균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한 6.5년 정도가 평균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로스쿨을 한번 따져봐요. 저희가 이제 로스쿨 입시 자체가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입학하는 데만 저는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법학을 했기 때문에 4년이 들어갔죠. 총 7년이에요. 그런데 그 입학 시험이 법학 공부가 아니라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렇게 법학 시험도 같이 보면은 나중에 로스쿨 와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워낙 그 리트가 인적성 시험이다 보니까 노력에 비례해가지고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적을 포함시켜 주신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법학 시험 종류로 해가지고 로스쿨 와서도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법을 결정하기가 어렵죠. 뭐 민법을 하자니 너무 많고, 뭐 형법을 하자니 왜 형법을 하냐 얘기가 나올 테고, 공법을 하자니 왜 그런 거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요. 뭐 어려운 점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뭐 말을 계속 이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법대 4년 나와도 사실 로스쿨 와서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어서, 뭐 법대 4년에 그리고 로스쿨 준비 3년 벌써 7년이었죠. 그리고 로스쿨 3년 1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 시험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가 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1년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면 11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간은 이렇게 상대적인 거여가지고 비교하기 어렵고요. 자기가 정말 천재적이다. 막 나는 고등학교도 2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교도 한 3년 만에 졸업하고 그리고 로스쿨 시험도 바로 붙어가지고 로스쿨 3년 했다. 이러면은 뭐 다 합쳐봤자 7년? 이런 느낌이겠죠? 이거는 약간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고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요. 요즘에 더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시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 2차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시험, 뭐 사례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3차 때는 면접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서 또 새롭게 기록형을 배우는 거죠. 이런데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안 할 수는 없고요. 내신과 사법 그 변호사 시험이 동일하냐? 라고 말하기도 조금은 어려워요. 비슷은 한데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의 가장 큰 문제, 변호사 시험은 4일 동안 3가지의 형식으로 총 뭐 4가지 과목이라고 하면 되죠. 공법, 민법, 뭐 형사법, 민사법, 형사법 이런 식으로 4가지, 그 다음에 선택법, 4가지의 과목을 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 형식에 따라서 뭐 정말 뭐 개념 잘 쌓아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나와도 상관없게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저처럼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객관식 따로 해야 되고 사례형 따로 해야 되고 기록형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걸 동시에 시험을 보니까 사실 뭐 상대적인 난이도를 뭐 비교를 하긴 어려워요. 사법고시가 더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저희 뭐 변호사 시험이 좀 더 쉬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 난이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는 그래도 뭐 객관식 준비 한꺼번에 하고, 뭐 사례형 준비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뭐 기록형은 사법연수원 가서 따로 공부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심지어 내신도 같이 해야 되고 막 인턴도 나가야 되고 좀 바빠요. 과제도 있고 이거를 다 병행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은 난이도가 뭐가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냥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사실 문제죠. 이게 말이 많은 부분인 건 압니다. 그래서 우선 사법고시 1차 기준으로, 제가 1차 자료밖에 없네요.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09년 때는 한 10%에서 이렇게 점점 깎여 나갔대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7%대, 그리고 2015년도에 6%대를 하고요. 마지막 시험이었죠. 2016년에는 1.8%로 확 낮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긴 하는데, 이게 그만큼 지원자가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지금 제가 전체 숫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뭐 자료 화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정말 너무 쉬웠어요. 쉽다기보다는 합격률이 높았어요. 난이도가 막 쉽거나, 저는 지금 옛날 문제를 풀어보고 있잖아요. 난이도가 다르긴 한데 막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많은 학생들을 뽑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죠, 합격하기가.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 2012년도에 87%, 그리고 2013년도에 75%,
이게 막 점점 줄어들어요. 67%? 지금 뭐 2016년도에 50% 정도대로 줄어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긴 해요. 조금씩 이렇게 늘려줄 때도 있고 좀 줄어들 때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생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절대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한 반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 다니면 한 반은,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반은 떨어지겠구나 생각하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수업 비용.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생활 분위라 그러나요? 소득 분위에 따라서 로스쿨에 다니면은 지원해 주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한 6분위 이하만 돼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서 막 그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의 경우에도 이게 막 옛날에 그 정말 막 가난하신 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분들 진짜 극소수가 합격을 하긴 했잖아요. 뭐 노력을 통해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그 막 아르바이트도 막 엄청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정말 전업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최저생계로 이렇게 뭐 사신다고 해도 학원비 들어가고 책값 들어가고 그냥 비슷하게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제가 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만약에 사법고시를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옛날만큼의 느낌으로 돈이 안 들이면서 노력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에는 취업도 어렵잖아요. 그만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진 세상이겠죠? 만약에 사법고시가 또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뭐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비싸긴 한데 학교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도 하는데, 뭐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뭐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학원비가 들지 않고요. 뭐 책값 정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 잘 활용해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막 그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로스쿨 학비 얼마나 들어가나 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도 있죠. 장학금도 있고, 그리고 성적. 이게 진짜 그 성적 부분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로스쿨은 다 공부 잘하던 사람들이 와서 내신을 하기 때문에 그 로스쿨 안에서 내신 쌓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래서 예, 그래요. 참 어렵죠. 그리고 뭐 변호사 시험이랑 사법 시험의 뭐 차이점에 뭐 성적 공개 여부, 석차 공개 여부가 있다는데, 요즘에 변호사 시험도 다 공개하고 있죠.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고 있는 이 어떤 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걸 참고하고 있는데, 뭐 부정 사례가 뭐 사법 시험은 없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뭐 변호사 시험은 있었대요. 예, 그것도 뭐 그래요. 예, 예,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뭐 지금처럼 확실하게 검거를 하거나 문제에 이렇게 초점이 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로스쿨 부정 입학 문제는 저는 뭐 초창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검사 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시험 때는 사법연수원 성적을 가지고서 예, 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로스쿨에 들어와서는 이게 더 힘들어요. 정말 그 안 다녀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겠지만, 그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시험을 또 나중에 변호사 시험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되고, 만약에 졸업할 때 그 검사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끝에 탈락했다 이러면은 그냥 검사 임용도 끝나는 거예요. 평생에 딱 한 번 뿐인 기회, 이런 느낌이어서
검사는 사법고시 때나 변호사 시험 때나 둘 다 되게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뭐 사법고시가 갑작스럽게 폐지돼서 이전에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힘드셨던 거, 그리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는 정말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험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 것 같은 거는 매우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로스쿨이 막 정말 놀고 먹으면서 뭐 그 정말 막 돈 많은 사람들만 다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싶어요. 뭐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제 유튜브가 원래 정치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뭐 완전히 객관적인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잘하지 못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주변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로스쿨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꼬셔가지고 영상에 한번 출연시켜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